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런 책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왜 일하는가? 그러게요. 저도 뭐 직장 생활이라면 하고 있는 거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또는 사업을 하는 모든 분들이 매일같이 자신에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나모리 카즈오라는 일본의 아주 성공하신 자수성가로 성공하신 분이 답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이고, 이나모리 아니모리라고 하셨 이나모리 카즈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이나모리 카즈오. 1932년생이시네요. 저희 아버님보다 더 나이가 많으시고, 근데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가고시마현이라고 일본에서 가장 서쪽 끝, 그러니까 거의 대만에 닿을 듯한, 그러니까 일본의 그 본토 말고 큐슈의 제일 밑에 있는 가고시마에서 출생하시고 자기 동네의 가고시마 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름 가고시마보다는 훨씬 도회지죠. 동경에 이어서 다음 도회지라고 할 수 있는 교토, 오사카 교토의 교토 쇼후공업이라는 중소기업에 취직하셨답니다. 1950년대니까 뭐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서 패하고 얼마 후에요. 그래서 거기서 놀랍게도 입사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파인 세라믹이라는 그 소재를 개발을 합니다. 혼자 힘으로 신입사원이. 그래서 또 이걸 개발한 다음에 내가 회사를 차려야겠다 해서 2년 후에 27세, 그러니까 25세의 조후공업 들어가서 아무도 안 하는 연구를 혼자 해서 파인 세라믹을 만들었고 27세에 교토 세라믹이라는 걸 창업해서 지금은 16조 원 연매출 7만 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세라믹이 저도 뭐 공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요. 그냥 이렇게 우리 뭐 변기 이런 그 세라믹이 아니고요. 도자기나 이런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전자 제품에 이제 세라믹이라고 이제 절연체를 아주 만들고 이것이 아주 섬세해서 그 예전에 TV나 이런 것들을 모든 중요한 전자제품을 만들 때 아주 중요한 소재였고 이것이 그냥 이 책을 읽다가 저도 느낀 건데 뭐 간단히 그냥 만들면 안 되고 이게 되게 균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도자기를 구우면 어디는 좀 흙이 많이 뭉쳐 있고 어디는 안 뭉쳐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정말 그 세라믹 작은 부품이지만 그 안에 아주 균일하게 왜 이렇게 일본 사람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섬세하고 아주 그냥 순수한 그런 것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교토 세라믹, 쿄세라라고도 많이 말하는데 쿄세라를 창립한 다음에 이동통신 분야가 성공할 줄 알고 이것도 잘못 썼네요. KDDI입니다. KDDI. 야가 아니라 KDDI를 그 일본 통신사를 갑자기 세라믹 회사가 창립해서 성공시켰고요. 지금도 KDDI라는 일본 통신사가 아주 일본 통신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7세에는 일본 정부가 일본 항공 자리 위기에 처해서 부도가 될지 모르니까 구해달라고 해서 또 참여해서 흑자로 전환시키는 정말 엄청난 하나의 기업도 이루기 힘든데 교토 세라믹, KDDI 이동통신사, 일본 항공 잘 이렇게 세 군데를 모두 엄청나게 성장시킨, 두 개는 창업했고 하나는 부도 직전에서 구해냈고 이런 엄청난 사업가다. 또 하나 자기가 이 책에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 나는 동경대나 교토대 같은 유명한 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 가고시마 대학이라고 하는 아주 지방의 나쁜 대학은 아니지만 지방대죠. 여기 나왔다는 거죠. 이 책에서 이제 가장 처음 나온 게 이 책은 그러니까 자기 일생을 쭉 적으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인생관을 적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책이 그렇게 뭐 큰 책이 아니라서 제가 뭐 요점 정리한다기보다는 이 책에 나온 중요 내용을 그냥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직장인 조후공업은 월급도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그런 회사였다고 합니다. 지도 교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이거 뭐 회사가 금방 망할 것 같고 월급도 안 나오고 잘 뭐 늦게 나오고, 그래서 입사 동기들이 야 여기 있다가 우리 다 나중에 실업자만 되고 큰일 나겠다, 장가도 못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으로 막 이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다른 좋은 데에 시험 봐서 붙어갖고 가려고 고향의 부모 형제에게 나 호적 등본 좀 떼서 보내주세요. 그때 이제 인터넷이 없으니까 가고시마에서 호적 등본을 뗄 수밖에 없거든요. 떼서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거를 결국 아무리 기다려도 보내주지 않았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모 형제가 아니 취직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회사를 바꾼다고 그러다니 내 아들로서 내 동생으로서 이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안 보내줬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같이 입사한 모든 친구들은 다 다른 좋은 기업으로 갔는데 자기만 꼼짝 못하고 동기 중에 유일하게 1년 후에 남아있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직도 못하는데 자기가 그때 마음을 먹었대요. 이직도 어차피 못하고 부모 형제가 호적 등본을 안 떼줘서 못하는데 그냥 일이나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더니 갑자기 일이 재밌어지고 그래서 밤을 새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책 속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린다고 했는데 읽어하겠습니다. 몰두하면 일이 재밌어진다. 자기가 일이 원래 그 쇼후공업의 일이 자기 전공도 아니었고 전혀 모르는 거였는데 한번 해보자고 마음먹고 해봤더니 집에 가기 싫고 회사에서 밤을 매일 샐 정도로 재미있어졌다.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대학 갓 졸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파인 세라믹을 했느냐. 이게 도자기 가루를 잘 뭉쳐야 되는데 도자기 가루는 뭉쳐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드 같은 거를 사용해서 이걸 뭉쳐야 되는데 이걸 뭉치면 그 본드 성분 때문에 이 세라믹이 제대로 안 돼서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연구실에서 걸어가다가 누가 파라핀 왁스를 잘못해서 쏟은 거를 밟고 미끄러졌답니다. 그래서 막 욕을 하면서 누가 이렇게 위험하게 왁스를 쏟아붓고선 안 치웠어 라고 하다가 생각이 났다는 거죠. 왜? 자기가 여태까지 그렇게 이 세라믹 가루들을 붙일 수 있는 소재를 생각했는데 파라핀 하는 순간 이것도 붙일 수 있겠구나 해서 파라핀 왁스하고 세라믹 가루를 막 섞어서 불에 구웠더니 놀랍게도 파라핀 왁스 때문에 세라믹이 서로 붙어 있는데 파라핀 왁스는 열을 가하면 또 다 녹아서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세라믹 100% 세라믹만으로 순수한 세라믹, 파인 세라믹을 만들 수 있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뭐 정확히 공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무슨 엄청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학부를 졸업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전공도 아닌 분야이지만 자기가 그렇게 밤새워서 집에도 안 가고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그 간절함에 신이 가엽게 여겼는지 이런 아이디어를 줬고 이 아이디어를 잡은 것 역시 자기가 매일매일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아이디어가 됐다. 이제 일을 통해 화를 다스린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마음이 울끈불끈하고 화가 나고 그렇죠. 그런데 일을 계속 꾸준히 성실히 하다 보면 이걸 걷고 화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요거 얘기는 좀 동감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천직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대학생 때 나는 이 기업에 가서 이 부서에서 일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달성하겠냐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가 가장 가고 싶은 기업에 가지 못하고 그 기업에 가서도 나는 연구실에 있는데 갑자기 영업을 뛰라고 하는지 영업을 뛰고 싶은데 갑자기 회계를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배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영업을 뛰고 싶은데 회계로 갔다면 그것이 천직이 아니냐? 아니죠. 좋아하지 않는 그 일이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재미있고 그것이 천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뭐 자기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냥 단순한 주장이다, 뭐 학자의 주장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또 소소한 일에서 기쁨을 느끼자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평생을 세라믹 쪽에서 달려왔는데 사실은
이게 몇 년에 하나씩 훌륭한 제품이 나와도 대성공인데, 만약에 3년마다 나온다고 해도 그럼 2년 넘는 기간 동안은 매일매일 밤을 새서 일하는데 아무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지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별것도 아닌 아주 작은 일에서도 기쁨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도움이 된다. 또 이 제품에, 이분 가정생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그냥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실에서 결혼 후에도 먹고 자고 했는데, 이 제품이 을 그렇게 아끼다 보면 껴안고 자고 그랬답니다. 그러면 제품이 우는 소리, 제품이 나 여기가 좀 약해요, 이쪽을 보강해 주세요 라는 이런 우는 소리까지 자기는 들리더라. 그러면 그거를 제품이 우는데 힘든 데를 자기가 해결해 주었다라는 거죠. 또 자기가 원하는 신입사원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회의 중에 제가 이렇게 하면 매출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되든 안 되든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는 신입사원을 자기는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그 발전이 있다라는 건데, 뭐 뒤에도 좀 얘기하겠지만 저도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게 준관료 조직, 또 뭐 공무원 조직, 이런 관료 조직에서는 참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나모리 회장이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에서 2년 근무하면서 그 다음에 약간 재밌는 게 결국 자기가 나왔어요. 조직이 있지 못하고 회사를 차려서 자기가 사장이니까 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면이 있지 않나. 마쓰시다 회장이라고, 마쓰시다 전기라고 당시 큰 일본의 전기 회사고, 이 회장이 정말 존경받는 분이었는데요. 이나모리 씨는 이 마쓰시다 전기에 납품을 하면서 회사 쿄세라를 키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는데, 어떤 마쓰시다 회장이 이렇게 해야 기업이 잘 된다 그랬더니,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가정이 현실이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마쓰시다 회장이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죠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거기서 충격을 먹었다는 거죠. 즉 어렵다 하면 끝이 없는데,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하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처음에 기업을 만들어서 부하 직원들하고 열심히 했는데, 부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마라톤을 뛰는데 마치 마라톤 선수에게 100m를 달리듯이 달리라고 하면 우리 결국 한 40km는커녕 한 5km 가다 다 쓰러져 죽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 이나모리 회장은 맞다. 근데 우리가 100m 달리기 속도로 계속 마라톤을 하자. 그래서 죽으면 할 수 없지만 우린 죽지 않는다고 본다 라고 해서 자기는 정말 100m 달리기 속도로 계속 지금까지 마라톤을 뛰듯이 부하 직원을 하게 했고, 근데 아무도 안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이거는 조금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요. 자기는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 누가 10년 후에 기업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하면은 이분은 2년 3년 후도 모르는데 10년 후를 계획 세운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좀 예측 가능한 건 최대한 아무리 해봐도 1년 이내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매주, 매달 아주 길어야 1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반드시 달성해야지, 이렇게 단기적인 계획을 해야지 장기적으로 하면 나중으로 다 미루고 또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해서 일이 제대로 안 되더라. 대충 어떤 분인지 좀 감이 잡히시지 않을까 합니다. 책 속에서 또 인용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일은 안 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없다. 즉 어떤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우면 그걸 어떡합니까? 우리 같은 이런 일본의 작은 회사가 어떻게 미국 회사를 따라잡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따라잡지 않는 것이지 열심히 하면 못할 것은 절대로 없다. 이 세상에 못할 것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시고요. 자기 회사는 항상 개발하면 성공률이 100%다. 정말 그때까지는 미국, 유럽에서만 만들 수 있었던 것을 이 이나모리 회장의 교세라 회사가 다 만들었거든요. 오히려 더 잘 만들어서 나중에
미국 서양 회사들 다 따라잡았거든요.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선진국에서도 잘 못 만드는 걸 어떻게 기술도 없는 이 조그만 일본 회사가 만드냐. 개발하면 성공률이 몇 프로냐 했더니 100%다. 왜? 우리는 성공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결국 다 만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게 마쓰시다 전기에 납품을 하는데 제품 퀄리티는 좋고 가격은 아주 싸게 책정해서 뭐 다른 중소기업들은 이러다 우리 죽는다 이렇게 하면은 뭐 원가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오히려 이것이 훈련이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밤을 새서라도 훌륭한 양질의 제품을 다른 회사보다 오히려 더 퀄리티가 떨어지는 회사가 더 싸게 공급하는 것을 계속 해왔더니 나중에 이 까다로운 마쓰시다를 욕하면서 했는데 이 마쓰시다 전기의 요구에 부응하니까 나중에 미국, 유럽의 회사도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싼 가격에 하다니 우리 회사도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회사가 세계적으로 성공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또 자기가 너무 저돌적으로 직진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산을 올라가는데 그렇게 막 가파르게 막 올라가면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길을 쭉 돌아갔고 편하게 올라가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다가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이렇게 돌아가면서 천천히 올라야 산 꼭대기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조언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런 타협은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높은 산을 돌아서 올라간다고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유가 있으니까 자꾸 산을 쳐다보다가 오히려 자기는 아유 산이 너무 높아서 그냥 요 중턱까지만 갈래. 이것도 많이 올라온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아예 절벽에 붙어서 제일 지름길로 죽기 살기로 기어 올라가야 결국 산 정상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인들은 난 우리 기업은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하는데 최고지만 다른 기업이 다 못하면 조금만 잘해도 최고 아니냐. 자기는 그렇게 다른 기업 신경 안 쓰고 완벽하게 100점 만점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면 최고가 벌써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애들이 다 30점 맞는데 본인이 40점 맞으면 최고인데 자기는 그건 의미가 없다. 다른 애들이 30점을 맞건 90점을 맞건 나는 100점 완벽한 것만 한다라고 하고요. 자기 회사에서는 지우개를 사용하기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우개라는 것은 하다가 잘못되면 지운다는 건데 기업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다가 잘못돼서 지우면 그것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다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에 미치는 손해도 크지만 다른 곳에서 저 회사는 믿을 수가 없어 했다가 또 방식을 바꾼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예 바꿀 필요가 없이 지우개를 쓸 필요가 없이 처음 쓸 때부터 완벽하게 하는 그런 회사를 자기는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느낌은 역시 꼰대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왜 일을 하는가, 일을 해서 성공을 못 하더라도 그래도 일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이런 책인 줄 알고 사서 봤죠.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조언이 있을 거다 하고 생각했는데 사실 조언이 있는데 답은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업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때로는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올,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설렁설렁 했는데 잘 나올 때도 있다. 근데 이나모리 회장님은 아니다. 진짜로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안 나올 리가 없고 진짜로 열심히 하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다. 세상에 불확실성은 없다.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아버님 세대도 그렇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세계대전 이후에 1960년대, 50년대에 정말 엄청나게 힘들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경제 발전을 시키신 분들이고 그분들은 정말 하면 된다 정신이죠. 새마을 정신. 그래서 지금의 젊은이들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오늘 평을 할 때 나쁘게 하려고 하는데 또 이걸 쓰다 보니까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맞는 말이긴 해요. 네, 맞는 말이긴 해요. 열심히 해서 왜냐면 지금 저도 뭐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지금 해봤는데 이게 안 되던데 뭐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밤을 새진 않거든요. 예. 저녁 되면 퇴근 꼬박꼬박 합니다. 죽기 살기로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맞아 밤을 새고 죽기 살기로 했으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 뭐 못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이분에게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다. 정말 내가 그렇게 했었다면 이런 내가 지금 이루지 못한 일을 이뤘고 앞으로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역시 이분은 고도 성장기에 일본에서 살아셨던 분이고 저희는 지금 저성장기에 또 관료주의가 팽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규정이 생겨서 뭐만 하면 뭐 위법이다 무슨 법에 저촉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냥 또 사람이 패기 하나만으로 나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맞고요.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지금 모든 우리나라의 규제나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겠지만 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결국은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야 되니까 이런 제도들도 같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분은 자기가 사장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자율적으로 했었던 것이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이분처럼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라는 기본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꼰대의 책이라는 인상은 있지만 젊은 분들은 한번 읽고 결심을 다져보는 젊은 분들이 아니죠.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